네, 자바에서 반복문, 반복 중에서 for 반복문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반복문은 우리가 학습했었던 while 반복문하고 동일하게 논리 연산 조건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반복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만 실행문을 수행하고 거짓이면 종료를 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특히 for 반복문은 반복 횟수가 딱 정해진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10바퀴를 돌아라 하면 10바퀴라고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for문을 쓰겠습니다. 자, 대신에 힘이 빠질 때까지, 탈진할 때까지 운동장을 돌아라. 이런 경우에는 while문을 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운동장은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힘 빠질 때까지 돌아라. 그러면 do while문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for문, while문, do while문은 구분을 일정할 수 있고요. 다만 구분은 가능하지만 선호하는 거죠. 선호도는 그렇다는 것이고 서로 상호 교차 개발이 가능합니다. 교차 문법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for 반복문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C나 C++ 이런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법을 봤을 텐데, 자, for 하고요. 가로 열고 인테자 i는 0, 세미콜론 i는 10보다 작다, 세미콜론 i 더하기 그 다음에 가로 닫기, 그 다음에 중가로 하고 실행문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중가로 닫고. 자, 이렇게 for문이 되어 있는데 그 for 다음에 있는 가로 3개를 보면 세 개의 세미콜론, 2개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는 3개의 문장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인테저 i는 0, i는 10보다 작다, i는 더하기다. 자, 이건 뭐냐면 맨 앞에 있는 것은 초기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조건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조건식이 참, true, true인 경우에만 실행문을 수행하고요. 아래에 있는 그 다음에 실행문을 수행한 다음에는 이제 카운터를 하나 더 증가시키라는 명령이잖아요. 우리 써 있는 거에 의하면 i 더하기니까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실행문을 수행한 후에 카운터를 증가시키고 다시 조건을 파악을 해서 조건이 참이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문법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사용했었던 for 반복문을 우리가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해까지 해서 봐야 되냐라고 하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 중요하고 많이 쓰인 거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아래쪽에 보시면 for 하고요. 인테자 i는 0, 세미콜론 i는 10보다 작다, 세미콜론 i 더하기 그 다음에 중괄호 실행문, 그 다음에 중괄호 닫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for 함수죠. for 반복문을 쓸 때 사전에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약속한 내용을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약속한 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실행 순서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인테자 i는 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제일 먼저 해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정수형 변수
i를 만들고 거기에 초기 값으로 0을 넣어라. 그러면 i라고 하는 그 로컬 변수가 하나 생긴 거죠. 정수형 로컬 변수가 생겨서 그 로컬 범위 안에서만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테스트를 확인을 합니다. 현재 i가 0이잖아요. 그래서 i가 0인 상태에서 2번째에 있는 테스트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i가 10보다 작냐, 이 조건식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겠죠. 현재는 i가 1이니까 i가 0이니까 0은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3번의 조건식이 false면 중단이고요. false가 아니고 true면 4번에 true면 실행문을 실행해라.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 뭐가 됐든지 간에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문이 현재는 하나만 나와 있지만 이제 복수 개가 나와 있는 거가 일반적이겠죠. 예, 여러 개를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요. 실행문이 끝난 후에는 그림상의 5번 i 더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 i가 0이었기 때문에 i에다가 2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예, 현재 그래서 i는 1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행한 후에 6번 1번을 더 이상 하지 않고 1번은 초기화하니까 딱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는 6번으로 가서 i 값이 방금 증가시킨 i 값이 1이잖아요. 그죠? 1이 10보다 작은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참이면 실행문 다시 이제 아까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7번이 되겠죠. 7번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i가 1이니까 1이 1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실행문을 다시 한번 실행합니다. 그 번호를 우리가 7번이라고 하면 7번 실행문을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i 더하기 현재는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8번이 되겠죠. 실행 순서에 의하면. 그래서 i가 1이니까 1에다 1을 더한 2 값으로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6번 다음에 있었던 i가 10보다 작다. 그러니까 2가 10보다 작다. 이걸 해야 되니까요. 또 조건식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계속 i가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i가 1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9에서 10이 되는 순간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i가 10이면 10은 10보다 작지 않죠. 10하고 10하고는 같은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테스트 값이 false가 돼서 요 for문을 빠져나오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방금 설명했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문자로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화,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테저 i는 0, 반복문 내에서 로컬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를 한 것이다. i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논리 검사, 조건식, 조건문의 논리식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i가 10보다 작냐, 이렇게 봐서 작을 동안에만 반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이라고 0 초기화 값 로컬 변수는 0이라고 하고요. 논리 검사는 i가 10보다 작은 걸 했기 때문에 10번 반복입니다. 10번 반복.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강값은 우리가 이터레이션, 익스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반복을 완료한 후에 i 값을 1 증가시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읽어보면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네, 프로그램은 항상 예시와 반복 작업이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예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for의 두 번째 줄 for의 인테저 i는 0, i는 5보다 작다, i는 더하기 i 더하기 소가로 닫고 중가로 열고 system.out.println 뭡니까? 큰 따옴표 i의 값은 i 값을 한번 계속 찍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보면 초기 값을 0으로 하고 i가 5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반복수는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 쉽죠. 5라고 썼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초기화가 i가 이제 0을 처음에 초기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0 다음에는 이제 조건 확인한 겁니다. 0이 5보다 작냐? 예, 참입니다. 그러면 시스템.out.println 라인에 i 값을 인쇄를 해야 되겠죠. 현재 i가 0이기 때문에 i 값 인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i를 증가시켰습니다. 1만큼. 그래서 0 플러스 1이니까 현재 i는 1이 됐습니다. 자,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i는 1이고요. 조건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은 5보다 작지요. 그래서 추루값이 되고요. i의 값 1은 i의 값 1을 인쇄하고요. 다시 i 값을 1을 증가시켰습니다. 1 플러스 1이니까 i는 2.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i는 2가 되고요. 조건 확인해 봤습니다. 2가 5보다 작지요. 그래서 참이고요. 그래서 i의 값을 인쇄해 보니까 2 인쇄가 되고 i의 값을 또 증가시켰습니다. 2 더하기 1은 3. 자, 다시 3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i는 3. 조건 확인해 봤습니다. 3이 5보다 작냐? 예, 작습니다. 참이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실행문을 하겠죠. 그래서 i의 값은 3을 인쇄를 하고요. i 값을 다시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이니까 3 더하기 1은 4. 자, 마지막 아래에서 두 번째 줄 i는 4가 됐고요. 조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4는 5보다 작고요. 그래서 참이죠. 그래서 실행문을 실행을 했습니다. i의 값은 4를 인쇄를 했고요. 화면에. 그 다음에 i 값 인쇄, i 값 증가, i는 4 더하기 1 해서 i는 5가 됐습니다. 자, 마지막 줄 i가 5가 됐는데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5는 5보다 작다. 요거는 참이 아니죠. 5는 5하고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false 값이 나왔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요약을 하게 되면 i의 값이 0, i의 값이 1, i의 값이 2, i의 값이 3, i의 값이 4 뭐 이런 식으로 인쇄를 한다. 요게 포문의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네, 포문 예제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 인테자 세 번째 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예제의 이름은 ex4 언더스코어 3점 자바고요. 첫 번째 줄에 패키지 잡았고 두 번째 줄에 클래스 이름 적었죠. ex4-3.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정의를 내렸고요. 자, 폼은 바로 위쪽에 인테자 end는 15라고 해놨습니다. 이건 종료 조건을 우리가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변수명으로 하나. 자, 그 다음에 폼은 안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인테자 x는 11. 그러니까 초기 값을 11로 잡은 거죠. 그러면서 x는 end보다 작거나 같다. end 값이 이제 15니까요. 11부터 15, 11, 12, 13, 14, 15 요렇게 5번을 반복하고 싶은가 봅니다. 그래서 시스템.out.println 해서 x 값, end 값, 뭐 x가 end보다 크거나 작냐 이제 요거를 좀 한 거죠. 그래서 11, 12, 13, 14, 15 요 5번 반복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딩한 결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건식 같은 경우에는 11, 12, 13, 14, 15 요 사이에는 다 true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실행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while문하고 우리가 방금 학습했었던 for문을 비교를 해서 어떻게 같은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은 while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for문입니다. 먼저 while문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테자 y는 0, 미안합니다. y는 10. 그 다음에 인테자 end y는 150 이렇게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인테자 x는 50. 그래서 자, while문 보겠습니다. while x가 end y 즉 x가 현재 50이죠. 50이 15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돌려라. 뭐 그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에 있는 값
and y 150 하고 x가 50이기 때문에 50은 항상 150보다 작겠죠. 그래서 while문은 항상 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걸 우리가 이제 무한 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while 아래에 있는 그 문장들을 뭐 계속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요 조건식을 그 false로 만드는 방법은 x를 올리거나 아니면 and y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and y는 상수로 고정을 하고요. 150 대신에 x를 증가시키게 되면 true가 false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x의 맨 아래 두 번째 줄 x는 x 더하기 y, 즉 우리가 y 그 증가시키는 그 숫자 10을 매 한 바퀴 돌 때마다 10씩 증가시키기로 했습니다. x를. 그러면 처음에는 50, 그 다음에는 60, 그 다음에는 70, 그 다음에는 80 이렇게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150이 되면 150은 150보다 같거나 작기 때문에 뭐 참이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하고 다시 150에 10을 더하면 160인 경우에는 while 안에 들어있는 문장이 이제 false가 되니까 요 전체 문장의 그 루프를 빠져나오는 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문 안에는 system.out.println에서 한번 인쇄를 해본 거죠. x 값하고 and y 값을 인쇄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while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그 for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른쪽에 그대로 매핑을 해본 겁니다. 인테자 y는 10 동일하고요. 인테자 and y 150 동일합니다. 다만 인테자 x는 50, 요거가 x의 초기값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for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인테자 x는 50. 자, 그 다음에 while 안에 있는 조건식을 이제 세미콜론 다음에 써준 거죠. x는 50 and y보다 작거나 같다. 자, 세미콜론을 끝내주고요. while문 안에 들어있는 x 증가분, x는 x 더하기 y, 이 부분을 form은 맨 마지막에다가 넣은 겁니다. x는 x 더하기 y. 뭐 이렇게 하게 되면 while문하고 form문하고 동일해진다. 논리를 보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while하고 form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대체하는 방법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매핑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거 동일하고요. 인테저 x는 50,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while 안에 있는 조건문도 표시를 했고요. 마지막에 증가시키는 그 부분도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for 문장에 대한 과제, 첫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for문을 실행하는 자바 코드를 완성하시오. 그래서 결과값 나타나면 되겠죠. for 인테자 0부터 i는 5보다 작다 해서 i 더하기 system.out.println i의 값은 i 해서 우리가 그 결과값을 아까 강의 자료에서 제시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0, 1, 2, 3, 4 뭐 이렇게 나와야 제대로 된 결과가 되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자바 코드를 완성해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for 문을 이용을 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시오. 사실 우리가 while 문을 하면서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하는 과제를 했었죠. 1부터 10까지는 55가 답인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1부터 100까지는 합이 아마 5050인가? 이 정도 나와야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합을 구하는 것을 그 while문에 썼던 예제를 샘플로 해서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만든 for문 내용에 이제 확장을 해서 그 아래쪽에 while 문장, 우리가 while을 for를 while로 만드는 그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while로 한번
변환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값을 비교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do while 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do while을 써서 그 1부터 100까지 합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바 코드는 하나로 해도 되고요. 3개로 나눠서 해도 되겠습니다.